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새로 개통한 2개의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오랜만에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같이 떠나보실까요? 오늘 여행의 출발지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선 작년 말에 개통한 GTX A 노선을 탈 수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일산까지 아주 빠르게 달리는 대심도 고속전철입니다. 일반 자전거는 가지고 탈 수 없고 기후 동행 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노선은 무려 지하 7층 깊이로 운행하기 때문에 탑승장까지도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서울 시내는 서울역과 연신내역만 정차합니다.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정말 거대한 플랫폼이 있네요. 우리나라 철도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차 운행 간격도 거의 10분에 한 대씩 운행해서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처음 타보는데요. 새로운 노선을 탈 때마다 늘 설레입니다. 열차 앞부분이 아주 웅장한데요. 첫인상은 정말 깔끔하고 잘 디자인된 느낌입니다. 일반 전철보다 내부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데요.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차는 운전 중앙 현재는 서울역에서 운전 중앙역까지 5개 역만 정차합니다. 정말 빠르네요. 재미있는 것은 창문 대신 저렇게 큰 모니터가 있는데요. 어차피 지하로만 운행을 하니 창문이 그리 필요 없긴 합니다. 속도는 최대 180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평균 150km는 가뿐하게 넘어가네요. 정말 대단하죠? 서울역을 출발한 지 1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진동도 적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도착해버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대곡역입니다. 바로 옆에 예전 역사가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네요. 역사 한쪽에는 우렁찬 디젤 기관차 소리가 들립니다. 이 옛날 역사에서 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겁니다. 이곳 대곤역에서는 지난 1월에 20년 만에 재개통한 교외선이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MT의 추억이 있는 장흥, 일영, 송출을 거쳐 의정부까지 운행하는데요. 열차 색상이 마치 카카오톡 춘식이를 닮았다고 해서 춘식이 열차라고도 불린다네요. 단선철로라 기관차가 앞뒤로 하나씩 있고 객차는 딱 2칸입니다.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대략 50분 정도 걸리고 하루 4번 왕복하는데요. 평일과 주말 시간이 다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객차 내부는 깔끔하게 재단장한 무궁화호 객실입니다. 의자부터 모든 시설이 새 거네요. 참, 객차는 2칸이지만 중간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궁화호를 타보는데요. 열차는 시속 50km 정도로 천천히 달립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바뀌었지만 옛날 무궁화호의 정취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장흥역입니다. 장흥역은 역사가 없는 무인역인데요. 그래서 열차표는 탑승 후 발권하거나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표는 평일과 주말이 다르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역 이용이 활성화되면 시간표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역사는 따로 없지만 오른쪽에 새로 생긴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흥역 앞에는 오래전 건물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철도 이용객이 많아지면 이곳도 다시 사람들로 붐비길 바라봅니다. 자흥역 골목을 나와 왼쪽으로 큰 길을 따라 쭉 걸어가시면 장흥 문화관광단지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숲 트레킹을 병행하기 위해 조금 다른 코스로 가보려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아래 계곡 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갈 숲길은 아직 눈이 남아있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은 아니라서 숲길이 희미해진 상황이라 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던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곡을 지나 왼쪽으로 쭉 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온 장흥은 아파트도 많아지고 사뭇 달라진 풍경이지만 그 옛날 기차를 타고 왔던 추억은 그대로입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곧 온능 입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정표를 따라 장흥 숲길 입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곳 온능은 조선시대에 가장 짧은 7일 만에 폐위되어 7일의 왕비라고 불리우는 단경 왕후의 능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잠시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표지석이 많고 특이한 소나무도 많이 보입니다. 온능 울타리를 따라 쭉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낙엽이 꽤 많이 쌓여 있어서 길이 잘 보이지 않네요. 적어도 2월까지는 산에 가실 땐 아이즈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 때문에 길의 흔적이 조금 희미합니다. 잘 살펴보고 길을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리본이 붙어 있어서 다행이네요. 지자체에서 숲길 정비를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곧 작은 계곡 쉼터가 나옵니다. 봄이 오면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한 쉼터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장흥 숲길 입구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길이 보일 듯 말 듯 헷갈리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중간에 삼거리 갈림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혹시 정상도 한번 올라가실 분들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표를 따라 쭉 가시면 장흥숲길 입구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가까운 영광 요양원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계곡 옆에 바로 청년사가 있는데요. 봄에 저기에서 보는 경치가 참 좋다고 하네요.
이제 왼쪽으로 장흥 문화관광단지가 쭉 이어집니다. 계곡 옆으로는 많은 식당과 맛집들이 줄을 서 있네요. 새로 생긴 큰 카페들도 보입니다. 문화관광단지라는 이름답게 미술관도 많은데요. 이름이 바뀐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두리랜드인데요. 탤런트 임채무 씨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현대적으로 바뀌었네요. 예전에 왔던 거리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휴일인데도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교외선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곳은 청암 민속박물관인데요. 옛날에 한번 가봤던 곳인데 반가웠습니다. 이 박물관은 좁은 입구와는 달리 안쪽은 꽤 넓은데요. 각양각색의 골동품을 모아둔 곳이라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즐거워할 만한 추억의 옛날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얘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아파트가 둘러싼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 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왔더니 물건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번잡한 인도를 걷는 것이 싫으시면 모두의 계단을 통해 계곡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많던 평상이 없어져서 계곡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걷기에도 좋았습니다. 저는 장흥역까지 이 길을 통해서 걸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옛날에 들렀던 추어탕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는데요.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습니다. 식당 내부는 깨끗하게 순산되었지만 그 당시 추억은 그대로네요. 모처럼 추어탕에 막걸리를 한 병 시켰습니다. 맛은 그때 그 맛 그대로네요. 오늘 숲길에서 조금 헤매어서인지 꿀맛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도 마시면서 여유를 부려봅니다. 저는 1시 47분 열차를 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약 3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흥을 즐기기에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장흥 숲길은 봄에 정비만 잘 되면 1코스, 2코스 모두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는 새로 개통한 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추억여행 코스였는데요. 따뜻한 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